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최동호의 스포츠당. 저의 대학 시절을 생각하면은 참 부침이 좀 심했습니다. 대학 들어갈 때는 그래도 좀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갔는데 결국 우스운 성적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것도 참 오랜만에 군대까지 다녀왔습니다만 학기도 11학기를 다니고 있는 장학금 면제당하고. 그래도 부모님도 지켜봐 주셨어요. 답답했을 텐데. 생각해보니까 지켜봐 주셨기 때문에 제가 어느 날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살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기대를 안고서 영입한 선수가 말도 안 되는 성적을 거둘 때 그걸 지켜보는 감독의 마음, 이것도 참 많이 타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그 최동원 선생님께서는 그런 감독의 마음을 잘 아실 것 같아요. 기다려줬더니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선수들. 안녕하십니까, 최동원 선생.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최동원 선생님. 그렇죠. 메이저리그 3인방들. 메이저리그 3인방? 네. 그렇죠. 3인방이라고 할 수 있죠. 류현진 선수까지 해서. 아, 그렇군요. 예, 일본에 이제 이대호 선수 있고. 근데 일본이구나, 일본은. 예, 네. 이대호 선수는 일본이고. 네네. 근데 우리 손병희 형님은 연지연곰탕 좀 드시고 기운을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따라 약간 힘이 없어 보이시네. 그래요? 예. 새음반을 가지고, 새음반 받았을 때는 신나는데. 에너지가 소진됐구나. 그걸 가지고 이제 홍보하고 뭐 이렇게 다닐 때는 많이 예.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뭐 약간 좀 힘이 빠지신 듯한, 기력이 약간 좀 쇠한. 연지연곰탕 좀 드세요, 그건. 연지연곰탕 좀 시켜 먹을까요? 예. 아니, 근데 제가 보니까 묘해요. 예. 이 올 시즌 뚜껑 열고 보니까 해외에 있는 우리 야구 선수들 네네. 초반에 다 부진했죠. 그렇습니다. 유현진 선수는 나타나지도 못하고 있지만 현재. 예. 그리고 뭐 강정호 선수는 뭐 이 데뷔 시즌이다 보니까 네.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라고 예상했었고, 네. 추신수 선수는 뭐 뚜껑 열자마자 막 헤매기 시작해서 메이저리그 전체 타자 중에 타율 꼴찌. 그걸 그렇죠. 기록하기도 했었죠. 2할 때도 아니고 1할 때도 아니고 1할도 못 쳤습니다. 예. 몇 리였어요. 이대호 선수 마찬가지였고요. 네. 근데 5월 들면 4월 말에 좀 이렇게 좀 조준하는 감이 오더니 5월 말 되니까 똑같이 다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특히 강정호 선수는 완전히 적응 기간을 거쳤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또 시즌 2호 홈런 날렸거든요. 네.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세인트루이스전에 있었었는데 강정호 선수, 세인트루이스가 피츠버그에 진 것이 아니라 강정호에게 졌다고 얘기해도 됩니다. 어떻게요? 왜냐하면 선제 홈런 날렸거든요. 네, 그렇죠. 선제 솔로 홈런에다가 7회 1사 1, 2루에서 결승타 뽑아내는 안타 쳤습니다. 그렇군요. 4대3 한 점 차로 이겼거든요. 결국은 그게 결승점이 예. 됐군요. 네. 그러니까 강정호가 시작해서 강정호가 끝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히어로 인터뷰를 했군요. 예. 네. 자, 근데 강정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우리 병희 형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네. 이 기대를 걸고 뽑았던 선수가 부진할 때 감독의 심정이 어떨까 기다리는 심정. 네. 이것을 강정호 선수에 빗대어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 약간 좀 더 이 경제적인 이해관계도 물려 있죠. 네. 뭐냐면 강정호 선수는 피츠버그 구단
이 피츠버그의 감독이 뽑은 선수거든요. 네. 그 초반에 우려도 있었습니다. 예. 수비가 뭐 약하다라든지, 과연 미국에서도 그 힘이 통할까라든지, 미국 현지의 평가가. 그래서 내보냈는데, 조디 머서라는 탁월한 그 유격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선발로 내보낼 수 있는 기회를 잡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 감독이 교체 출전으로 3루수 자리, 1루수 자리로 내보냈었죠. 그런 건가요? 예. 근데 기대에 못 미쳤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선발은 아니지만 교체 출장으로 내보냈는데 여기에 감독과 구단의 고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뭐냐 하면 투자를 해서 데리고 온 선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이 선수가 부진할 때에 그 책임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 때문에 감독이 그 자신이 점 찍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데리고 온 선수들에게는 가급적이면 기회를 주고 끝까지 기다려 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기회를 잡은 거죠, 강중원 선수가. 네. 타율이 지금 3할 3푼 3리예요. 엄청나네요. 그죠? 예. 물론 저기 정규 타석 채우지 못해서 네네. 인정받지 못한 거 있지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페이스 계속 유지만 하면은 아마 조디머서가 좀 타격이 부진한 편이거든요. 네. 주전 유격수 경쟁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게요. 그게 플래툰 시스템이라고 하나요? 그 교대로 이렇게 예. 그런 가운데 좋은 성적 거두기가 결국 쉬운 것만은 아닌데 예.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보이면서 게다가 히어로 인터뷰까지 할 정도로. 근데 워낙 강정호 선수 타고난 게 있다라고 봐야지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 교체 출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선발로 쭉 뛰던 선수가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몇 경기씩 건너뛰다가 한 타석 두 타석에 들어서고 네. 9회 말 마지막 한 타석 한번 가서 배트 한번 휘두르고 나오고 이럴 경우에 감 잡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대타 전문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 김영직. 예. 네, 당시 현역이었을 때 예. 이런 분은 정말 대타 전문으로, 왜냐하면 대타를 세운다고 아무나 잘하는 게 아니니까. 그쵸. 예. 예. 근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감을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네. 0점 조준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래서 강정호의 미래는 좀 밝다. 예, 네, 저는 밝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몇 달 전이래, 하여튼 시즌 초반에 추신수 선수 부상을 의심해야 할 정도로 예. 문제가 좀 심각한 거 아니냐라고 우려를 표하셨는데 지금 살아났어요. 살아났습니다. 네. 이 추신수 선수 메이저리그 타율 꼴찌까지 밀려 내려갔다가 네. 5월 들어서 다시 살아나고 있거든요. 네. 5월에만 추신수 선수 타율이 7경기에서 4할 때예요. 와. 그래서 지금 현재 타율이 많이 올라왔는데, 근데 참 묘하네요. 지난해에 추신수하고 이대호 선수하고 동갑내기 부산 사나이 친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난해 묘하게도 두 선수가 홈런을 칠 때 하루씩 연달아 쳤어요. 마치 두 선수가 미국과 일본에서 경쟁하듯이 네. 추신수 치면 홈런 날리면 그 다음날 이대호 치고 네. 이대호 치면 그 다음날 추신수 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또 이번에도 묘하게 똑같이 시즌 초반에 부진하다가 5월 들어서 같이 또 살아나고 있는데 네. 추신수 선수의 강점은 역시 그 장타죠. 네. 오늘 경기에서 템파베이전이었었는데 2루타만 2개 쳤거든요. 네. 이거 1번 타자로도 기용이 됐는데 네. 추신수의 가장 강점이 있죠. 빠르고 정확한 타격에다가 센스 있고 여기에 힘까지 갖춰서 장타이다 보니까 1번 타자로서 아주 멀티플하게 감독으로서는 정말 쓰임새가 많은 선수인데 네. 그런 모습을 지금 점차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 추신수 하면은 부산고 2학년 시절에 제가 그 경기를 봤습니다. TV를 통해서지만. 예. 예, 대통령기 저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부산고의 투수이며 에이스이며 4번 타자로 출전을 해서 예.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잘하는 선수 그런 선수들이 좀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고서는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스카우트 됐습니다만 정말 잘 달리고 예. 잘 치고 잘 치는 것도 단타 위주로 이치로 선수 같은 경우는 단타 위주잖아요. 빠른 예. 발을 이용한. 그러나 추신수는 장타, 홈런도 꽤 칩니다. 그리고 그 강한 어깨를 가지고 정확한 송구를
그래서 외야에서 던져서 보살시키는 거에도 능하고. 예, 그 보살이라는 말이 또 추신수 선수 때문에 네. 이 또 도입이 돼가지고 또 유행하게 됐죠. 막. 그렇죠. 예. 우리나라에서 외야에서 노 바운드로 해서 예. 포수 밑까지 꽂히게 이렇게 던질 수 있는 선수는 몇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뭐 거의 없다고 봐도 이진영 선수 정도가 되나요? 이진영하고 과거에 이용규도 한번 멋있는 장면 WBC 때 네네. 보여줬었죠. 그게 이제 한두 번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 매번 그럴 수가 없는 건데 예. 그야말로 추신 선수는 그런 거 몇 번이나 보여줬었고 예. 뭐 그분 추신 선수를 그러니까 응원하는 그러니까 물론 실제로 비춰주는 모습과 실생활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 부부가 용기를 잃지 않고 했던 그 성공이라던가 그 한 달 애까지 있었는데 한 달 15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살아가기에 너무 힘들어서 네. 추신수 선수 입장에서는 갈등할 만하죠. 당장 그냥 짐 싸가지고 한국에 돌아가면 뭐 몇십억 원대 계약금이나 연봉 해가지고 한 건을 챙길 수가 있는데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예. 네. 그래서 돌아가려고 했을 때 그를 붙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부인께서. 아내가. 그리고 세월호라던가 등등 이것에 대해서 용기를 내기도 하고 말이죠. 용기 내서 적극적으로 네. 표현했죠. 네. 세월호 등등해서 이 한국에서 벌어진 상황들과 관련해서. 그리고 지역 감정에 대해서도 예.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도 하고 그런 선수는 사실 그 선수가 잘 된다고 내 실생활에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지만 예. 응원의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은. 그렇죠. 개념 있는 선수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추신수도 지금 뭐 이 페이스로 가면은 원래 추신수 선수가 갖고 있었던 강점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에 예. 뭐 이 페이스로 가면은 그냥 우리는 평소 하던 대로 이 선수의 경기를 즐기기만 하면 되는 거겠군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예. 이대호 선수도 이대호 선수. 부진했었죠. 네. 그래서 이대호 선수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지난달에 야구 시작하고 난 뒤에 이렇게 안 돼 보기는 처음이다. 이런 말까지 했었는데 5월 들면서 이대호 선수 똑같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 라쿠텐전에서 홈런 날렸는데 네. 홈런 났는데 어제가 4경기 연속 홈런이었었고요. 네. 시즌 10번째 10호 홈런이었었거든요. 네. 10호 홈런으로 드디어 퍼시픽 리그 홈런 더비 공동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예. 근데 어제 경기도 그랬고 최근에 4경기 홈런 중에서 2개가 팀 승리와 직결되는 홈런이었었거든요. 네. 이런 면으로 보면 더욱더 영향가가 높고 이 중심 타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뭐 팀이 7대0으로 앞서는데 홈런 터뜨리는 것보다 네. 9회 말 뒤지고 있을 때나 비기고 있을 때 터뜨려 주는 거 네. 이런 모습을 특히 보여주기 때문에 더욱더 높이 평가할 만하다라는 네.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어제 홈런 친 광경 영상으로 보니까 여유 있는 표정으로 예. 그라운드를 돌고 그리고 더그아웃에서도 예. 환영을 받고 또 환영을 감독이 좋아하더라고요. 감독이 좋아하죠. 네. 이동국 선수란다. 네. 이대호 선수도 부진할 때에 네. 이 소프트뱅크 감독이 믿어줬어요. 마치 우리 기아의 김기태 감독이 네. 우리 105가지 팀의 중심 타자는 부진하더라도 105까지는 뭐 이 나지완 선수 네, 두고서 나지완. 기다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 했던 것처럼 네네. 이 외국인 선수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난 너를 믿고 있다 기다려준다 라는 시그널을 계속 보냈었거든요. 그렇군요. 예. 네. 자, 이럴 때 믿었던 선수가 해냈을 때 감독의 심정도 참 뭐라고 할까요? 기쁘겠죠. 네. 그렇군요. 사실 김기태 선수가 중심 타선 출신이기 때문에 예. 자신이 부진할 때 생각해서 했을 때 야, 이때 감독님이 좀만 더 믿어줬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 아니면은 믿어줬기 때문에 내가 그때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체험. 자신의 경험도 있었겠죠. 예, 있죠. 근데 네. 어제 뭐 야구인 만나가지고 들었던 얘기인데 네. 김기태 감독님 말씀하시니까 김기태 감독이 뭐 얘기 듣던 것보다 술을
더 많이 마시네요, 보니까. 요즘에요? 원래 잘 마셨지만, 아, 네, 네. 요즘에도 그 나이인데도 매일 많이 마신답니다. 그렇군요. 그분 보면 인상부터가 그냥 형님 스타일. 예. 네, 리더십 있고, 예. 뭐 이런 호걸 스타일인데, 아무튼, 예. 지금 보니까, 은하철도입니까? 은하절도 999님. 강정호 별명이 목동 나훈아였는데, 미국 가서도 맹활약하는군요. 올 시즌 기대. 네, 강정호 선수 기대 충분히 하셔도 됩니다. 네. 로게지스님, 옛날에는 MBC 청룡의 신언호 선수가 빨래줄 송구로 유명했죠. 라고 하셨습니다. 네. 네비도님, 스포츠당 힘이라고 올려주셨고요. 곰곰님은, 불독님을 응원하고 계시고, 녹색태양님, 찌짤치다님, 정치야기님, 등등등 오셔서 환영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해외에 진출한 야구 선수들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좋은 소식으로 올려주셨고요. 오늘 준비하신 이야기,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예,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실 게, 이동국 전파 낭비 논란? 네, 그 얘기를 예. 제일 먼저 써주셨죠? 이거 한번 저도 한번 우리 이 조합원 여러분들의 네네. 한번 의견을 한번 구하고 싶은 내용이거든요. 조합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예, 네. 우리 또 형님한테도 얘기를 한번 듣고 싶고 뭐냐면 많이들 아시죠? 이동국 선수가 5월 5일 어린이날 때 네. SNS에 멘트를 날렸습니다. 열받아서 날린 겁니다. 네. 그날 축구 경기가 K리그 클래식에만 2경기가 있었고 2부 리그에 3경기 있었는데 한 군데도 중계가 되지 않았죠. 네. 근데 야구 중계는 7개 채널에서 그날 지상파 포함해서 중계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 7개 채널 중에 5개 채널이 네. 이 하나 경기, 하나가 인기가 있으니까 네. 하나 경기를 중계한 거였었죠. 예. 열받아서 이럴 수가 있느냐. 축구 보고 싶어하는 어린이들은 무엇을 하냐. 어떻게 하냐. 그건 전파 낭비다라고 올린 겁니다. 자, 이동국 같은 고참 선수나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겠지만, 예. 이것에 대해서 방송사에서는, 예. 아니, 시청률이 나와갖고는 이걸로 우리가 광고 팔아먹고 살아야 되는데, 예. 어떡하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것도 방송사의 이 편성 스케줄까지 네. 우리가 여론에 의해서 압력을 가하거나 어떻게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네. 그 기업이고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공영방송이 그래서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군요. 그렇죠. 네. 기업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위해서 방송을 열심히 잘 하라고 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은 조금 다른 시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렇군요. 일단은 이동국 선수 좀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색다른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5월 5일에 그 멘트 올리고 그게 논란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 날에 나의 소신이다라고 다시 한번 이제 비판하는 팬들도 있었지만 나의 소신이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그동안에 보았던 이동국 선수가 좀 다르구나라는 좀 느껴졌었고요. 예. 그리고 제가 한번 이 시청률에 관한 오해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일반적으로 이 이동국 선수의 이 멘트를 비판했던 분들의 잣대가 네. 시청률이 야구가 인기가 있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어린이날 실제로 그 경기 했던 시청률을 보니까 네. 지상파가 중계했던 시청률, 넥센 삼성전, KBS2하고 MBC하고 롯데 중계했던 SBS의 이 시청률이 1.5%에서 1.8% 나왔었거든요. 지상파 시청률이. 별거 아니네요. 별거 아니죠. 네. 그리고 문제 한화 KT전 중계했던 케이블의 이 스포츠 채널들의 시청률이 0.7%를 넘지 못했어요. 많이 안 나왔죠. 0.7%는 아주 의미가 없네요. 예. 그랬는데 이보다 앞서 열렸던 중계했던 KBS 지상파가 KBS 1테레비가 이 중계했던 전북하고 수원 이거는 B카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축구에. 네. 전북하고 수원의 시청률은 2.0%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예. 훨씬 높네. 2배 이상 나오는 수치죠. 네. 근데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야구와 축구의 시청률과는 좀 괴리감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웃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일종의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 스포츠계에서는 프로퍼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프로퍼티. 예, 그러니까 이런 콘텐츠를 갖고 있는 권리자. 네. 이제 프로퍼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프로퍼티하고 미디어 관계자하고 갑과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갑과 을의 관계가 발생을 합니다. 갑과 을.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인기가 높은 프로야구 이 중계 협상할 때마다 중계권이 올라가겠죠. 네. 근데 인기가 없는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연맹 측에서 매달려지대요. 아, 그렇겠죠. 중계 좀 해달라고. 네. 그래서 어느 정도냐 하면은 이 프로야구 같은 경우에 올해 총 중계권료가 360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상파는 각 4당, 그러니까 MBC, KBS, SBS 각 4당 20억 원을 내요. 예, 20억 원, 각 4당. 근데 프로축구 같은 경우에는 프로축구 연맹이 이제 그 중계권을 갖고 협상을 하는데 지상파가 각 15억 원씩 냅니다. 15억 원씩 내는데 KBS가 어떤 계약을 했냐 하면은 KBS도 15억 원을 내고 한 해에 한 시즌에 총 20회 이상을 생중계를 한다라는 별도 계약을 맺은 거예요. 거기 옵션이 있어요. KBS가 중계할 때마다 이 프로축구 연맹은 제작비 1억 원을 지원을 해준다. 그러니까 20회 중계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작비 1억 원씩 중계하면은 프로축구 연맹이 20억 원을 KBS에 챙겨주는 게 되죠. 예. 중계권료 15억 원 받고. 그러니까 중계해달라고 매달리는 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군요. 예. 그렇게 된다면 참, 이동국 선수, 그러니까 사실은 뭐, 방송 가시다 보면은 맨날 보시잖아요. 엘리베이터 같은 데다가. 예. 붙여 있잖아요. 시청률. 예. 추이 하면서는 뭐 드라마 시청률이 어떻고 예능 프로 시청률이 타사에 비해서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그거 보면서 투지를 불태우라고 시청률이고 돈이고 그러니까. 네. 뭐 그런 거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러면 이동국 선수의 그 발언이라는 것은 작심하고 한 말이고 상당히 설득력 있다는 그런 얘기군요. 설득력 있죠. 네. 설득력 있고 한 가지 아쉬우면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아쉬우면은 이 현역 선수가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물론 네. 이제 대표적인 스타이긴 하지만 현역 선수의 심정도 이해는 가나 좀 고참 원로들 유명인들 네. 국민적인 스타로 떠올랐던 무슨 감독 지금 은퇴했더라도 이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분들은 좋은 자리는 다 좋은 자리, 좋은 행사에는 다 차지해서 나가면서 얼굴 내밀면서 이런 해야 될 얘기를 왜 못하는지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네. 그런 점이 좀 아쉬운 면이 좀 있고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좀 여실히 다 드러났거든요. 이 지상파뿐만이 아니라 이 케이블 채널들, 그 방송사의 생리. 그러니까 뭐 겉으로는 뭐 좋은 얘기 다 갖다 붙이죠. 방송의 어떤 본연의 자세, 뭐 공공성, 뭐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지만 그들의 속성도 일반 기업과 그 이익을 추구한다면서 하등에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들이나 우리 조합원들께서 예를 들면 월드컵 때마다 축구 채널이라는 대표 축구 채널이라고 뭐 선전하거나 네. 그들이 뭐 축구를 위해서 모든 정성을 다 쏟아왔었고 무슨 축구를 대표하는 채널이라고 스스로 홍보하는 데가 있거든요. 예. 우리가 다 기억을 해놨다가 그런 얘기 방송사들이 할 때마다 우리 외면을 해야지 됩니다. 예. 인정해주지 말고. 네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께서의 그 의견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볼게요. 로기지스님, 솔직히 축구 재미없잖아요. 뻥축구의 해외 축구처럼 아기자기한 맛도 없고요. 광고도 안 붙을 때고요. 축구는 솔직히 프로농구처럼 그들만의 리그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야구가 광고 때리기 딱 좋은 구조임. 이닝 교체마다 짧은 광고. 글쎄님. 자, 치우지아님, 축구가 볼 게 없긴 하지만 한화 경기를 5개 채널에서 하고 축구 경기를 하나도 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죠. 어린이날에 누가 축구 봅니까? 경기장 가거나 놀이공원 가죠. 방송국의 편파 중계는 시정해야 할 올해 문제죠. 사도요한님은 단기적으로 저는 반대. 이제 해설위원으로 인기 순위도 떨어지는 듯. 예전 야구 같으면 하일성 허구연도 있고 축구도 신문선 차범근 그런 것도 있고요. 다양성인 건 인정합니다. 다양성 있게 보여줘야지. 다양성으로 한다면 해설위원도 같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여튼 이런 의견들이 예, 왔습니다만. 역시 뭐 의견 자체도 다양하죠. 네, 다양합니다.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보고요. 한 네. 가지 이 팩트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네. 하나가 이 프로야구 중계에 다 목매고 있잖아요. 네. 근데 프로야구 중계에서 남는 장사하는 채널 한 군데도 없습니다. 네. 프로야구도 다 적자예요. 네. 중계권료 내고 제작비를 다 못 번다는 얘기인데 광고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스포츠 채널들은 프로야구 일단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은 프로야구가 최고의 컨텐츠이다 보니까 네. 일단은 프로야구를 중계를 해야지 스포츠 채널로서 그래도 인정받을 수 있는 네. 좀 그런 건 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프로야구 중계에 목을 메고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동국 선수, 저는 이제 노장이 됐는데. 좀 새롭게 왔어요. 예, 멋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멋있게 다가왔습니다. 참, 부침이 많은 선수였는데, 말년에 그래도, 꾸준한 성적, 훌륭한 성적 거두면서. 근데 그 이동국 선수와 좀 비교가 되죠. 박주영. 예. 근데 이 이동국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침이 있어서 말년에 좀 거의 원하지 않게 은퇴를 해야 될 위기가 있었잖아요. 네. 이때 손 내밀어 준 게 최강희 감독이었었잖아요. 네. 근데 박주영에게도 지금 최용수 감독이 손 내밀어서 데리고 온 거였었거든요. 네. 이제 박주영과 이동국의 처지가 지금 비슷한 상황이다. 근데 이동국은 살아났고 박주영은 어떻게 될런지 굉장히 좀 궁금해지죠. 네. 시련을 겪고서 결국은 우뚝 서는 그런 모습. 스포츠 선수를 보면서 느끼는 즐거움 중에 아니겠습니까? 예.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영표 컬럼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죠. 예. 그 유럽파였던 그런 어린 선수, 이승우 선수였나요? 예, 이승우 선수 예. 맞죠. 이승우 선수를 따끔하게 지적한 예. 부분에 대해서. 네. 근데 지난주 이 스포츠 방송에서 이승우 선수를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이 한국 축구의 그 희망으로 대부분 다 인식하면서 기사를 쓰다 보니까 네. 언론에서도 좋은 건 다 좋게 써줬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 이 뜻대로 플레이가 풀리지 않으니까 이 공을 상대방 골문에다 다시 차버리거나 네. 광고판을 차는 모습을 보고서도 어떤 기자들은 오죽 답답했으면 이렇게 네. 표현했다라고 그 지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영표가 역시 네. 이영표 의원이 저와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근사하게 히딩크와 로번의 관계. 그러니까 로번은 이승우 같이 유망주 이고요. 네. 히딩크는 그를 가르치는 스승인데 로번에게 끊임없이 인성에 관해서 축구를 대하는 자세에서 또 이 스타라고 일찍부터 이 관심을 받은 어린 유망주가 제멋대로 커나가지 않게 네. 끊임없이 가르쳤던 얘기죠. 네. 바로 이런 것이 이승우에게 필요하다. 이게 바로 이승우에 도움이 되는 얘기다라고 네.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을 때 이영표가 얘기했다는 걸 우리가 좀 기억 좀 해두자. 그 본인의 그 오랜 해외 경험을 통해서도 예. 역시 그렇고 또 본인이 선수이면서 사실 많은 선수들이 부침을 봤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특히 천재로 소문났던 다닐 때도 보면은 중고등학교 때부터 천재로 소문났던 선수들이 어느 순간 없어지기도 하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죠. 네. 그거의 이면에는 오냐오냐해서 키운 애가 결국은 집안을 말아먹는 예. 그런 그 가정사일 수도 있는 예. 그 비견되는 것들도 많으니까요. 근데 저는 이영표 의원을 2년쯤 전인가 스포츠당 처음 시작했을 때 이영표 의원이 그 날린 그 트위터 멘트를 여러 차례 이용하면서 우리가 좀 지켜보자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영표는 한국 축구의 지도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이 지도자라는 게 감독의 의미가 아니라 리더의 의미로. 네. 그러면서 했는데 역시 뭐 발걸음이랑 이 인식이랑 네. 우리 사회를 보는 의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축구에는 이영표고 야구에는 박재홍입니다. 박재홍 해설위원. 예, 박재홍. 우리 그 선수협 회장 하다가 회장님 네. 하시다가 물러났죠. 네. 그때 손민환을 끌어 한번 드렸었죠. 네, 그렇습니다. 나름의 의리랑 이런 소신이 있는 그런 친구예요. 네. 저는 한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군요. 예. 자, 그렇게 박재홍 선수의 그 외모로 보이는 인상과는 달리 예. 그런 그 멋있는 멋있다기보다도 날카로우면서도 외모 얘기하면 안 된다. 예, 처리하겠습니다. 박재홍 선수 현역 시절에 거포였습니다만 예. 그리고 오랫동안 경기인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만 톱스타로서 활동을 했습니다만
그런 스타일식이나 이런 것보다는 올곧은 야구인으로서 또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가 자세.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축구 자체가 재미없는 게 아니고 축구 중계가 재미없어요. 마라톤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마라톤 중계처럼 재미없어요. 흐흐. 대후영님. 상식받기 짓들을 방송사에서 하고 있죠. 3곱하기3님. 있는 그대로 현실을 얘기해도 욕먹는 불쌍한 K리그 선수들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파울루스님. 파울루스님은 혹시 그 독일의 장군, 즉 나중에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소련군에 항복한 그 파울루스를 닉네임으로 한 겁니까? 예. 화면이 프리미어 리그만 같으면 한소리님. 하긴 상대적으로 야구 수준이 세계적인 그 관점으로 보면은 물론 프로야구 리그를 운영한 나라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보기가 더 좋다는 얘기인가요? 동명천재단님 FC 코리아라고 비아냥거리죠. 무한대님은 올림픽에서도 3사가 같은 화면 중계를 욕먹는데 한국 시리즈도 아니고 리그 경기를 5개 채널에 중계하는 건 진짜 쓰레기짓이다라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경제성만 따지면은 EBS는 폐지해야 되고 다큐, 교양, 역사, 어린이 프로그램 등은 죄다 없애야 된다고. 네. 높은 자리에는 원로들은 높은 자리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죠 라고 동그라미 2개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님, 이 노래 들은 맞박이 생각나는 분들 많죠. 그랬었죠. 그래서 특집 방송할 때는 이 나무 자전거 이 두 사람이 나와갖고는 이 노래를 직접 공개 방송에서 부르기도 했었죠. 그 당시에는 나무 자전거와 풍경이 헤어져 있을 때였습니다. 예, 자탄풍이 해체되었었던 상태였죠. 자, 이영표 칼럼까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최동원 선생과 함께하는 스포츠당. 예. 자, 다음 얘기로는 글쎄요, 남기일 감독이 광주 FC의 라이벌이 기아 타이거스다라고 발언을 했다 그러는데요. 저는 남기일 감독한테 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Carry on till the end. 아이고, 네. 바로 끝까지 한번 들이대봐라. 네. 이게 손병희 선생의 7집. 네. 이건 6집에 나오는 네, 꺾이지 네. 않기 위하여에 네. 나오는 그 타이틀곡의 가사 중에 하나인데 네. 7집 축하드리고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동네 김포의 주유소 아저씨 이 경품으로라도 어떻게 한번 들이밀어가지고 사은품으로라도 한번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고요. 어제 그 얘기가 남길 감독이 한 얘기거든요. 네. 광주 FC 잘 아시는 것처럼 프로축구 팀이잖아요. 성적 네. 하위권으로 뒤쳐져 있고. 하위권. 예. 근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광주 FC의 라이벌은 기아 타이거즈다. 네. 나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뭔 얘기인지. 예. 네. 이렇게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프로축구 별 인기 없는 네. 프로축구 감독 중에도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네. 그러니까 보통 프로축구 팀의 감독과 또 하위권 팀의 감독이라고 한다면 네. 우승 한번 해보겠다. 우리는 일부 리그에 남는 것이 목표다. 이 정도의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 다 집어치우고 기아 타이거즈가 우리의 라이벌이다. 이건 프로 스포츠의 본질, 네. 그 프로로서의 자세에 아주 꿰뚫는 어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기아 타이거즈처럼 광주 시민의 사랑을 받고 지지를 받고 광주의 뿌리를 박는 그런 팀이 되겠다. 네. 라는 얘기를 한 거였었죠. 그렇군요. 기아 타이거즈는 아직도 기아 타이거즈 어색하다. 해태 타이거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광주 시민들 같은 경우 1982년에 출범했었던 해태 타이거즈 정말 선수 자원이 부족해서 투수가 타자도 하고 말이죠. 예. 그래서 김성한 선수가 10승까지 거두지 않았습니까? 예. 타격에도 올라가면서. 네,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랬던 시절부터 광주의 아픔과 같은 정서를 공유하면서 전 시민들의 그런 응원을 받으면서 예. 커온 그런 구단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애환을 함께했던 그런 이미지를 같이 하고 싶다 그런 얘기군요. 네. 그런 의미에서 프로의 본질을 꿰뚫는. 네. 그렇죠. 프로니까 모택동이 했던 물과 물고기의 관계. 네네. 팬들의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걸 파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러한 느낌의 플레이를 하겠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예, 어떤 한계일까요? 우리 프로스포츠에 참 이게 좀 어려운 점 중에 하나인데, 감독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네. 말씀드렸던 물과 물고기의 관계처럼, 광주 속으로, 광주 시민 속으로 파고 들어가지 된다라는 생각 갖고 있죠. 네. 그러면 다양한 어떤 그게 이제 그 실천이 담보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마케팅이나 선수들의 어떤 행사라든지 구단 행사가 펼쳐져야지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구단에서는 이 생각과 다르다고 한다면은 비용 문제, 비용 대 효율 따지면서 네.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죠. 그냥 온리 이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만 신경 쓰고 이렇게만 돼버리면은 감독의 생각과 달라지면서 결국 구단의 힘이 세니 또 좌절을 겪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얘기를 또 준비해 주셨어요. 손흥민 선수 지난주에 레버쿠젠 떠날 생각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레버쿠젠. 예.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네. 어느덧 손흥민 선수가 유럽에서도 주목을 받는 선수로 성장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제발 저를 내치지 말아주세요. 이게 아니라. 예. 네. 그래가지고 이 유럽 축구 시즌 끝나면 여름에도 이적 시장이 열리거든요. 네. 근데 이 여름 이적 시장을 앞두고서 러브콜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지난주에 어떤 입이 굉장히 싼, 제가 보기엔 입이 싼 관계자가 리버풀에서도 손흥민 노린다. 저 봤어요. 얘기 나와가지고 그 그 기사 얘기가 봤어요. 보도가 됐거든요. 예. 이게 몇 번 기사가 되자마자 손흥민이 잘라서 얘기했습니다. 레버쿠젠 떠날 생각 없다. 저는 이게 굉장히 현명한 처사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장 실제로 8월달 시즌 끝나고 난 다음에 리버풀로 실제로 가더라도 지금은 이 얘기를 차단을 시켜야 되거든요. 갈 땐 가더라도 가기 전까지 누구 어디 간다 이런 얘기를 쓸데없이 잡음을 일으키면은 선수가 손해라는 얘기죠. 자신도 손해고 팀 인사기에도 영향을 주고. 예. 그렇죠. 그런 상도이가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걸 차단을 못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의혹에 의혹 부풀려지고 이러면은 선수 본인이 아무리 신경 안 쓰고 운동만 한다고 하더라도 기자들이 만나뵙기만 하면은 맨날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돼가냐. 선수 본인도 시달리게 되죠. 그러게 말이죠. 몸이 재산이고 수십 년 동안 선수 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그 짧고 굵게 선수 생활을 하려면은 욕심은 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입을 함부로 놀리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이 손흥민 선수 보면은 이번뿐만이 아니라 여태까지의 그 행보를 보면은 자기 관리 있죠. 네. 굉장히 철저히 잘한다는 느낌. 불필요한 스캔들이나 잡음을 일으키지 않고 네. 자기 관리 굉장히 잘해온다는 느낌. 누군가의 곁에서 잘 컨트롤을 하고 있다. 아마 가족 중에 한 분이라고 일컬어가지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잘 컨트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 거죠. 근데 이와 정반대로 자기 관리, 가족 중에 오히려 반대로 내 아들이, 내 형이, 내 사촌 동생이 누구야 이러면서 떠벌리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얘기하고 다니는 경우에는 오히려 구설수에 오르게 되고 이것이 실제로 선수 생명을 단축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손흥민 선수는 굉장히 자기 관리에 뛰어난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때 기사로 읽기에는 리버풀이 됐던 맨유가 됐던 이런 얘기 기사로 뜨면은 재미있겠지만 예. 이런 것에 함부로 부안해동할 게 아니다라는 우리 독자로서의 예. 그런 자세도 필요하겠군요. 자, 다음 마지막으로 박태환 선수, 박태환 선수 관련 보도 미스테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미스터리 했어요. 네. 진짜. 지난주에 잘 아시죠? 박태환 선수 이 보도 관련 내용. 모두들 깜짝 놀랐습니다. 훈련하러 갔는데 훈련 못하게 했다고. 수영장이 없어서 훈련을 못했다. 네. 근데 바로 그 직전에 그 얘기가 왜 나오게 됐냐 하면은 노민상 감독하고 재결합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맞아요. 노민상 감독이랑 그래서 같이 갔는데. 예. 예. 근데 그게 이제 KBS가 지난 5월 4일 자랑스럽게 단독이라는 이제 쿼터를 달고서 보도를 한 거였습니다. 스포츠 신문 보도가 아니었군요. 예, KBS 스포츠 뉴스에서 5월 4일에 박태환, 옛 스승, 노민상과 재결합 보도. 도핑 양성 반응으로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박태환이 옛 스승인 노민상 감독과 재결합해 훈련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었었죠. 그렇군요. 아주 구체적이네. 예. 그랬는데 그 뒤에 SBS 라디오에 한수진의 뉴스 전망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한수진 앵커가 진행하는. 네.
여기서 노민상 감독은 인터뷰를 했어요. 직접 불러다 내려와서. 그러니까 SBS 기자들이 딱 와치를 해보니까 네. 노민상 감독이 나는 재결합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죠. 오. 그래서 직접 인터뷰를 추진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수진 앵커가 앵커 멘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박태환 선수가 옛 스승인 노민상 감독과 재결합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한 방송사에서 나왔습니다. 노민상 감독은 정작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 그리고 전화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수진 앵커가 물어봅니다. 네. 자, 이 박태환 선수와 재결합하기로 했다. 한 뉴스 방송사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노민상 감독이 얘기를 합니다. 그 방송에서 나간 거 재결합 그런 내용 아니었고요. 원래는 박태환 선수 지금까지 오래 지켜본 가운데 박태환 선수가 제기를 하는 중에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고 어떤 친구가 필요하고 그런 내용을 인터뷰했던 내용이에요. 이게 너무 확대가 돼가지고 나간 것 같고요. 뭐 그 다음엔 너무 빨리 나간 게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죠. 노민상 감독 얘기를 들어보면은 KBS 기자가 뻥친 거죠. 뻥친 거네. 예. 그리고 네. 인터뷰를 쭉 했는데 그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교묘하게 끄집어내가지고 박태환 뭐 스승이니까 도와줄 수도 있다.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긴 문맥 중에서 그 부분만 발췌가 붙인 거였었죠. 그러면 이것은 의도적인 오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네. 어떻게 뭐 이렇게 했을지. 네, 재밌습니다. 이 다음 이제 KBS가 이를 갈겠죠? 네. 한수진의 이 뉴스 전망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자, 그랬는데 이게 촉발이 돼가지고 박태환 선수가 수영장이 없어서 훈련 못한다라는 보도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보도 내용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왜 수영장이 없어? 궁금해하셔서 좀 들여다보셨겠죠. 네. 근데 수영장을 못 가고 있다는 내용은 이 박태환 선수가 지금 자격정지 징계를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한수영연맹으로부터 어떠한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수들은 50m 레인에서 훈련을 합니다. 국제 규격이 있죠. 예. 네. 근데 우리들이 가는 일반인들이 가는 수영장은 보통 25m고요. 예. 근데 선수들이 가는 수영장 이 공공시설에 이 연맹의 지원을 받아서 훈련할 수가 없다는 거였었잖아요. 네. 그래서 박태환 선수가 SOS를 친 이유가 올림픽 수영장 50m 레인이거든요. 여기에서 이 노민상 감독이 자신의 이름을 건 수영 클럽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일반인들도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수영할 수 있겠냐라고 이제 타진했는데 올림픽 수영장 측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으니 수영연맹으로부터 우리가 너 여기 훈련도 좋다고 일종의 인정해주는 협조 공문을 받아와라. 그렇죠. 예. 라고 요청을 했는데 수영연맹에서 협조 공문을 보내주지 않았다. 네. 그래서 수영장 못한다라는 것이 이 내용이 있었잖아요.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예. 근데 또 웃깁니다. 이 보도 나오고 난 뒤에 그 뒤에 스포츠 조선이 보도를 했어요. 뭐라고요? 스포츠 조선 보도의 제목은 박태환 수영장 논란, 수영장 측 공문 요청한 적 없다. 으아! 이게 무슨 말인가? 내용을 보면은 이 올림픽 스포츠센터 수영장은 국민 모두를 위한 생활체육 시설이다. 박태환 훈련과 관련해 수영연맹에 공문을 요청한 적이 없다. 박태환이 올림픽 수영장의 공문 요청으로 훈련 재개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6일 올림픽 수영장을 관할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는 공문을 보낸 적이 없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게 뭡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잘못 쓰고 있다든지 아니면 누군가는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네. 예, 거짓말하면 거짓말을 왜 하는지 수영장 훈련하는 거 가지고 왜 하는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거기에 키가 있습니다. 뭡니까? 저는 아직 확인 안 됐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박태환 선수가 그만큼 그동안에 자기 관리를 못 해왔다. 인심을 잃었다. 예. 이거 아니면 누군가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3 곱하기 3님께서는 이렇게 겁나 웃긴 게 일반으로 가서 수영장 써도 된다니까 징징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건 수영장을 대관하겠다는 소리인데 국민들한테 피해주면서 특혜를 바라보는 심보라고 예.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네. 지금 우리 3 곱하기 3님의 말씀대로 이 조희연이 또 한번 날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희연 선수는 98년에 아시안 게임에서 이 수영 금메달을 땄던 선수였었는데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댓글을 달았어요.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네. 나는 쥐가 나오는 25m 규격 지하 수영장에서 운동하면서
비닐하우스로 비를 막은 국군 체육부대 수영장에서 한 레인에 30명씩 들어가고 훈련하면서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다. 수영장이 없어서 훈련을 못한다고 말이야 막걸리야라고 박태환을 힐난했다. 이어서 나는 대중교통, 버스겠죠. 버스나 지하철 타면서 새벽 및 오후에 운동 왔다 갔다 하느라고 중간에 쉬는 시간도 얼마 없는 선수들이 정말 많다. 박태환, 자가용도 몇 회나 있으면서 보게 겨웠다, 보게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제대로 돌직구를 날렸군요. 예, 돌직구를 하는데 이 글에 뭐 이것도 해석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다양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태환 정도의 레벨이니까 예. 할 수도 있고 안 되면 25m 가서 해야지. 지금 징계받고 있는 중인데. 라고 보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추적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자, 나그네님께서 프로야구, 프로축구 때마다 왜 우리가 기업 이름을 목 나와 외쳐야 되는가에 대해서 쓸쓸한 느낌이 든다고 이거 나중에 꼭 다뤄달라고 하셨습니다. 예. 예, 오늘 최동의 스포츠당도 마치고 손병현 나란히 가잖아도 또 아울러 마치면서 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